고3 이번 7월 모의고사 문제고요. 지문 유형은 저번에 금요일 날 전혜인 선생님께서 받으셨던 어떤 그런 지문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복합이고요. 등급은 3등급 잡겠습니다. 3등급까지는 지문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만 해주면 되고요. 3등급 이제 끝물이나 4등급 이하서부터는 이 지문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되는데 4등급을 맞추게 되면 아마 굉장히 시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3등급을 잡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문제 좀 비춰주시겠습니다. 지문을 보기 전에요. 문제를 보면은 감상의 적절성 문제인데 이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답지에 문학과 관련된 이론 용어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내용만 관련돼 가지고 그 지문에 있는 내용만 확인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학 이론과 관련된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지문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답지하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일치 불일치 여부만 보면 됩니다. 자, 다만 좀 지문 내용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잠깐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좀 지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지문은요. 자, 하나는 그 노계 박일로 선생의 그 선상타이라는 작품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파리를 조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제목보다는 조숙문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방 같은 경우는 자, 선상타인데요. 이 작품은 1605년에 지었고요. 자, 이거 1605년에 한 10년 전이면 최준영 선생님, 그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1595년쯤이면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 때죠? 임진왜란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대략 한 7년이 지난 세월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일자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 깔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부분 정도로 나뉘는데, 이제 첫 부분은 늙고 손 떨려서 안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는지 모르겠다. 자, 처음에 그냥 좀 보겠습니다. 잠깐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일로 선생이 은퇴를 하고 계셨는데 선조 임금께서 수군을 통제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을사년 여름에 진동역에 내려오니 했는데, 이제 진동역은 오늘날의 부산진입니다. 부산진이고 국경의 요새. 자, 이 부분이 지금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국경의 요새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이제 몸이 좋지 않은데도 이제 뛰쳐나온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배 위에서 대마도 쪽을 쳐다보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자, 수군 통주사로 임명을 받고, 자, 근데 임명돼가지고 이 나간 부분에 이 사람의 충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문제 푸는데 포인트로 좀 잡아둘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 박일로 선생도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남 탓을 시작합니다. 자, 보면은 자, 이쪽서부터 보면요. 선상에 거닐면서 예와 오늘을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헌원씨를 애달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원씨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냐면요. 물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 지문에서 박일로 선생은 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논리냐면은, 헌원씨가 배를 안 만들었으면은 외놈들이 배를 타고 왔겠느냐? 좀 어이가 없는데. 자,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 만들었으면 임난 안 일어났을 것이다. 자, 그런 거죠.
자, 헌원 씨를 한참 욕을 하다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밑으로 좀 내려오네요.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라고 해요. 자, 진시황은 뭘로 유명한가요? 물론 이제 진시황은 이제 그걸 통일하고 이제 폭정을 일으키고 그 폭정의 끝을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불로초내놔. 그래서 사람을 마구 보내죠. 심지어 일본까지 보냈다라고 해요, 얘들은. 근데 이제 박일로 선생의 논리는 뭐냐면은 일본에 원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가 거기에다 애를 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걔네들이 새끼를 까가지고 걔네들 다 외적이 됐지 않느냐. 자, 해가지고 거기에 걔네들이 사람이 없었으면 걔네들 어떻게 외적이 됐겠느냐.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외적을 만든.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난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 과거 인물인 헌원 씨 그리고 진시황의 거기에 물론 뭐 실제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중략 밑에 부분은 때때로 머리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산전에 있으니까 북쪽을 바라보면 누구를 생각하고 있겠어요? 임금이겠죠. 자, 보면서 어지러운 세상에 늙은이 눈물자. 늙은이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 한당송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중국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거기 우리나라가 뒤질 것이 없는데 하필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자, 일본에게 침입을 당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라고 하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써버렸거든. 여기서 분함이 느껴지죠? 자, 이 몸이 무상한들 별 볼 일 없다고 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신화가 되어 있는데 자, 궁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길이 달라서 나는 지금 부산에 있고 임금은 한양에 있지 않습니까? 자, 길이 달라 내가 임금님을 직접 못 모시고 늙어간다고 하더라도 우국단심. 예, 천혜 선생님, 우국단심 무슨 뜻이죠? 예, 보통 우국지정이란 말로 많이 나오는데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자, 그걸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나라 걱정입니다. 자, 조금 길어진데 죄송합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승문이고요. 조승문 처음 보면 정원년 18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10년이면요 대략 어느 임금 때냐면은 이제 순조 때입니다. 1800년에 이제 순조께서 이제 즉위를 하셨는데 이때면은 이제 조선이요 막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열심히 노력할 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죽어 나가죠. 뭐 전혀 위에 있는 애들은 막 백성들 체각이 바꾸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럴 때죠. 자, 그래서 첫 부분에 1810년에 파리가 들끓었나 봐요. 자, 파리가 들끓고 이제 사람들은 이건 뭐 적당한 수준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파리학을 놓아 그때도 에프킬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파리학을 놓아서 선멸하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자, 나는 이를 보고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산 선생이 그때는 이제 강진에 유배를 가 계실 때예요. 뭐 개인적으로 여담입니다만 이제 그 다산 초당을 2번 가봤는데 예, 여름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행 한번 가시면은 한번 들러보세요. 자, 그러더니 이 파리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파리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변해서 이 파리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뭐 시체가 죽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부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파리가 꼬인 것이겠지만은 자, 이런 이야기를 다산 선생이 하게 된 거는 뭐죠? 이제 전혀 보살핌을 못 받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기구하게 살아난 생명들이다. 자, 슬프게도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을 겪었고 기근이 뭡니까? 전해주세요. 굶주림이죠. 굶주림. 자, 기근을 겪었고, 기근을 겪었다라고 하면 이제 흉년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겪었다. 그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가혹하게 착취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해서, 자, 이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 또 파리로 환생을 해가지고 나타나게 됐다라는. 자, 파리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고,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라 마지막에 보면 이에 다음과 같이 파리를 조문한다. 가운데 부분을 읽게 되면 여러분 오늘 점심 못 먹게 됩니다. 자, 조문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사를 위해서 건너뛰고요. 나라와 이 음식 소반에 앉아라. 수북한 흰 쌀밥에 맛있는 국이 있단다. 술과 단술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마련하였다 하면서 이제 조문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슬프죠. 살아있을 때는 이런 거 전혀 못 먹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파리가 되어서라도 이렇게 먹어라 라고 백성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어쨌든 내용에서 실제로는 백성들에 대한 조문이겠지만은 파리에 대한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첫 번째 보면요, 파리야 날아오너라, 살아 돌아오지는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 돌아오지는 마라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환생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대 지각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축하노니 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그대 죽었어도 재앙은 형제까지 미친다.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한 거냐면 세금을 못 내고 죽은 거예요. 네가 세금을 못 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너희 가족이 대신 내야 돼. 그 얘기죠. 그리고 뒤에는 못 내면은 맞고 또 병들어 죽어가고 하는 그런 처참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 파리야 날아서 북쪽으로 가라. 북쪽은 어디겠습니까? 한양입니다. 자, 임금님한테 가서 파리로, 자, 북으로 천릴나라 궁궐로 가보라. 임금님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깊은 슬픔 펼쳐 아뢰어라. 내가 어떻게 힘들게 살다 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뢰어라. 자, 그리고 그런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진 정치를 펼치셔서 이제 다시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요. 이 전체에, 이 글 전체에 깔려 있는 다산 선생의 그 정서는 자,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3분 동안 문제 좀 푸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감상 요소가 현실 인식, 원인 분석, 화자의 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의 화자는 주사로서의 충성심이라고 했습니다. 수군 통주사로 임명이 되고, 내가 아프다고 집에만 앉아 수 있겠느냐, 나가야지, 나라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가 부분은 맞고요. 나는 화자의 백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어느 한 부분은 아니고 글 전체가, 글 전체의 그 맥락이 백성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거의 인물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너 배 왜 만들었어? 왜 애들을 보내다 보냈니? 이거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화자는 기근, 전염병, 가혹한 착취 등으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파리가 나타나게 된 이유, 그 첫 부분에서 나오고 있었죠. 역시 세 번째도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의 화자는 외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엮이는 부분은 지금 이 네 번째인데요. 그렇죠? 자, 네 번째인데 죄송합니다. 자, 외에게 당한 어떤 수치심이나 분노, 그리고 그래도
얘네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라 지켜야지라는 어떤 마음을 다짐한,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실행 이거죠. 답지를 판단하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본문에 지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자, 나의 화자는 어진 정치가 펼쳐져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단락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상 내용에, 답지 내용에 제 이론적인 어떤 그런 용어가 나오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조금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단계, 그러니까 등급별로 좀 풀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1에서 3등급, 3등급에서 한 4위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아무래도 고전이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는 예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문 그대로 그냥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B형, A형 할 거 없이 이제 또 내년 되면 이제 A, B형도 없어야죠. 거의 현대어로 그렇게 나와서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글이 읽는 게 잘 안 되는 4등급 이하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읽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하면서 조금 시간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예.